안녕하세요, 김소라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계란 후라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샌더스 워터푸드 300g짜리 황목 종이를 준비했습니다. 붓은 영어부 탄자루와 오호부 탄자루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팔레트는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팔레트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호붓으로 노란색을 물에 풀어줄게요. 물의 양을 넉넉하게 해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반 노란색보다는 노란색에다가 귤색을 살짝 섞어주시면 조금 더 먹음직스러운 맛있는 계란 후라이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한 노란색을 물에 많이 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노른자를 먼저 중심에 그려줄게요. 살짝 옆으로 사선으로 보고 있는 계란 후라이이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완전한 동그라미가 아닌 타원형의 동그라미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안쪽을 전부 다 채색하는 게 아니라요, 빛이 들어오는 곳은 반짝반짝 반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사되는 부분을 그려줄게요. 이 부분은 종이 그대로 남겨두는 부분입니다. 계란 노른자가 살짝 볼록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옆쪽에 빛이 반사되는 곳이 생겨요. 그래서 반사되는 부분을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은 노란색으로 채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반사되는 부분을 조금 더 남겨주셔도 괜찮아요. 채색하시면서 조금 더 예쁜 계란 후라이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외곽 모양을 살짝 이렇게 만져주겠습니다. 그리고 마르기 전에 조금 더 진한 노란색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주황색을 살짝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영이 생기는 부분에 색을 넣어줄게요. 그러니까 음영이 생기는 부분은 지금 반짝이는 부분의 아랫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는 가장 아랫부분은 반사광이 생기기 때문에 그곳까지 어둡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광을 비워둔 부분 아래쪽에만 이렇게 색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 부분은 지금 깨끗이 씻은 붓인데요, 물기만 살짝 있어요. 저 물기도 수건에 덜어주신 상태에서 위쪽 부분만 살짝 이렇게 닦아내 주시면은 가장 밝은 부분은 빛을 반사하는 곳이지만 위쪽 부분도 빛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색을 살짝 닦아주어서 밝은 느낌을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황색, 조금 더 진한 주황색을 섞어서 어두운 노란빛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한 번 더 오른쪽 아래쪽에 음영을 넣어 줄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계란 노른자의 둥그런 음영이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사광을 비워둔 곳은 전부 다 이렇게 완전히 환하게 비워놓는 게 아니고요, 이 중에서 한 2개 정도는 살짝 위쪽에 있는 색을 문질러서 색감을 살짝 섞이게 해주세요. 이때는 붓에 물기만 살짝 있는 붓으로 살짝 문질러 주시기만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반사광 생기는 부분에도 자연스럽게 색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회색으로, 저는 지금 회색을 하늘색이랑 갈색을 섞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회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바로 회색 사용하셔도 좋고, 회색이 없으신 분들은 하늘색이랑 갈색을 섞어서 회색을 만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계란의 그 흰자 부분은 음영이 그 노란색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노르스름해요. 그래서 노란색을 살짝 섞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냥 회색을 썼을 경우에는 조금 차갑게 보일 수 있으니까요, 노란색을 살짝만 섞어가지고 사용하겠습니다. 흰자에 이렇게 외곽 부분만
모양을 잡아주세요. 계란 후라이의 그 형태는 사실 어떻게 깨느냐에 따라서, 달걀의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모양이 좀 틀어져도 괜찮아요.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 반듯한 모양으로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중간중간 조금 더 진한 부분에는 진한 회색을 찍어주어 음영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쪽의 모양도 메꿔주시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사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흰자 부분의 너비가 조그맣고 아래쪽은 넓게 그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흰자 영역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흰자 부분도 두께가 있으니까 반사광 부분을 비워두고 어두운 부분에 이렇게 음영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때 너무 진한 회색을 쓰시면 흰자가 되게 어두워 보이니까요. 좀 물을 넉넉하게 써주셔도 충분해요. 그리고 조금 더 노란색을 많이 섞어줘서 계란도 깨고 나면은 이렇게 흰색 흰자가 덩어리처럼 퍼지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볼록 위로 올라온 것처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색으로 중간중간 기포들을 그려줄게요. 우리 계란 후라이 하고 나면 주변에 이렇게 조그맣게 기포들이 뭉글뭉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갈색이랑 노란색을 섞어가지고 바닥에 맞닿는 부분에 살짝살짝 음영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바닥에 놓인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됩니다. 전부 다 테두리처럼 그리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짧게 그려주세요. 근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지금 노른자도 볼록하고 흰자도 사실 이렇게 볼록하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놓여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부분은 앞쪽 부분만이에요. 뒤쪽 부분은 뒤로 볼록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앞에서는 바닥에 놓여있는 모습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쪽 부분에만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노른자가 이제 말랐으면은 살짝 노른자의 덩어리 음영을 주기 위해서 아래쪽에 이렇게 그림자처럼 색감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채화에서 하얀색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종이 그대로 비워두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가 가장 하얀색이기 때문에 종이 그대로 비워두시고 주변을 어둡게 해주시면서 하얀 부분을 더 하얀 느낌이 나도록 살려주시는 거죠. 음영이 있는 부분에 조금 더 음영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른자 아랫부분에 이렇게 조금 더 진한 색으로 살짝 추가 음영을 넣어줘서 더욱더 볼록해지도록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지금 저도 살짝 번졌는데요. 이렇게 그리다 보면 번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지금 사실 돌발 상황이긴 하지만 이럴 때는 문지르지 마시고 이렇게 휴지로 살짝 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꾹 눌러주신 다음에 일단은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완전히 마를 때까지. 그래서 완전히 마르고 나면 이 부분만 다시 한 번만 더 채색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마르기 전에 번졌다고 계속 붓으로 문지르시면 점점점 이제 물이 번져요, 더 많이. 그래서 나중에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문질러 주신 다음에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 더 위에다가 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가 말랐으면 여기 번진 부분만 한 번 더 노란색을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얹어주셔가지고 외곽 잡아주신 다음에 색을 앞쪽으로 살짝만 문질러 주시면 다시 이제 형태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붓으로 한 번 더 바닥이랑 이제 닿는 부분들 음영을 넣어줄게요. 조금 더 진하게 이중 음영을 넣어주셔서 입체감을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후라이의 외곽은 이제 조금씩 타면서 이렇게 찌글찌글한 모양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갈색으로 넣어주셔도 좋아요. 넣어주실 때 전체 다 똑같이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은 이렇게 넣어주시고 어디는 없고 어디는 그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계란 후라이의 형태를 살려주세요. 깊어 있는 부분도 한 번 더 필요한 음영들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란 후라이가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